안녕하세요. 올마이티 송종훈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문풀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생님이 직접 어제가 모의고사 당일날이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받아서 다 풀어봤어요. 풀고 나서 풀이에 대한 소감, 10월 학력평가 문제 내용, 문제 퀄리티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10월 학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소감이 어떤 부분이냐, 서울시 교육청 이제 문제 출제를 위한 출제위원들이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9월 모의고사, 9월 우리가 왔던 거는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친 10월 학평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를 한 거고, 이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를 한 거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상관관계랑 연관성, 수능과의 연관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평가원의 것이 조금 더 수능과의 연계성이 짙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친 이제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타일이 어땠냐? 9월 때 우리가 친 모의고사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려고 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전반적인 킬러 내지 중킬러 문항들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하면서 복잡한 연산, 그러니까 기계적인 연산을 요구하는 문제들보다는 해석적인 능력, 문제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한다든지 넓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한다든지 도형의 닮음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계산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해석적인 부분에 대신 해석적인 부분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문제 스타일들이었다. 전체적으로 킬러 내지 중킬러에서. 그러니까 9월에서의 어떤 평가랑 크게 달라지지 않다. 그래서 9월에서 우리가 느꼈던 스타일을 10월 모의고사에서 많이 답습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줄로 말하면 9월 모의평가 스타일을 연습하고 싶으면 어제 우리가 친 모의고사 시험지도 충분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 문제는 빠르게 굳이 개념을 설명할 것도 없겠죠. 그냥 개념 설명 없이 빠르게 계산하는 과정만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로그 3의 x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럼 x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을 3으로 했을 때 지수가 3이다. 이거 계산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10초도 걸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우리 1초 만에 풀고 넘어갑시다. 2번 문제 0에서 3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의 값은 2라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얘를 이제 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x 더하기 1로 해놓고 이거 인테그랄 해가지고 3분의 1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평행이동의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1부터 3까지 x 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x가 변하는 건데 0부터 3까지라면 이 안에 있는 요 숫자는 1부터 4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끝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3번 문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초반에는 자, 주기 물어보네요. 삼각함수의 주기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x의 계수. 근데 x의 계수의 역수를 곱해주죠. 무엇에다가?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였다면 2파이였겠지만 탄젠트 함수니까 파이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n제곱 마이너스 5이다. 뭘 알려준 거다? 등차 수열의 SN을 알려준 거다. 왜 이렇게 쓰고 있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SN 알려줬으니까 SM-SM-1 계산해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요거랑 요거 알아가지고 A1 플러스 D 구해야겠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n제곱 마이너스 5n에서 빼기 n-1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4번이잖아요. 4번. 우리는 이거 10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풀면 이 문제 가지고 한 2분 쓰겠죠? 4분에서 2분 쓰는 거는 난센스라 이거예요. 시계
이를 파악하라 이겁니다. A1 더하기 D를 물어본다? 두 번째 항을 물어보는구나. 이거를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항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SN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풀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SE 계산하면 뭐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SE 계산하면 마이너스 6, S1 계산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석적인 능력을 강조를 하죠. 수업 시간에도. 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장 넘어가서 두 번째 장 5번으로 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1, 2, 3, 4번 푸는데 오랜 시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자, 문제가 그래프가 주어지고 좀 뭔가 읽을 게 많네요.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뭐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불연속인 적도 있는데 함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f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뭐야? fx는 x는 1에서 f가 뭐다? 불연속. 우린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어야 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를 바로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죠. 연속이 아니라 말을 이상하겠죠? 그래서 값이 0이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값이 0이어야 된다.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른데도 얘가 0이 돼버려서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구나 해서 a 더하기 b가 바로 계산을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유형 문제죠. 그래서 6번으로 빠르게 넘어갑시다. 한 10번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 부분, 앞부분 틀리셨다면 뭐 대부분 착각 혹은 내지 실수 정도일 텐데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y는 6-x는 위에 두 점 a가 있고 a에서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간 점이네요. 근데 이 두 점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래서 지수 함수를 이렇게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반대로 그려야겠죠. 감소함수가 되도록 어떤 특정한 지점 A랑 또 특정한 지점 A에서 한 칸만큼 간 A 플러스 1에서의 두 그래프상의 점을 찍어보는 건데 이 두 점이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우리 바로 보이잖아요. 딱 뭐가 보여요? 한 변의 길이가 1이가 되도록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요거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요만큼의 간격도 1이고 요만큼의 간격도 1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 간격은 A랑 A 플러스 1로 이미 복지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간격 친구야 Y좌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Y좌표랑 이겁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크겠어요? Y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더 크네. 더 작은 녀석을 빼면 값이 뭐가 된다고? 1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네요. 우리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치환. 우리가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값을 문자로 적용을 시켜라. 얘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A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이 녀석 A 마이너스 이 녀석 6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승이니까 6분의 1승 곱하기 A라고 쓰겠죠? 이 값이 1이다. A는 바로 5분의 6이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빠르게 풀 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만약 캐치해야 될 게 있다?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걸 글로만 읽으면은 이해가 빨리 안 되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그림 그리니까 좌우 간격 1인 거 설정을 해줬으니까 위아래 간격도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바로 캐치해 줄 수 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힌트들, 정보들을 캐치하는 데는 특히나 도형 문제, 좌표 평면 문제 잘하는 데 있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강력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는 없다. 라는 거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7번. 자, 두 함수 f인데 뭔가 1차 함수는 1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줬네요. gx는 그냥 1차 함수네. 이때 함수 f 곱하기 g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함수 어떤 함수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f 곱하기 g를 한번 직접 표현을 해봤어요. f 곱하기 g를 표현해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역시나 뭐가 껄끄러워요? 얘가 껄끄럽습니다. 저 x 더하기 3이 껄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를 강조를 하지만 늘 강조하는 거 절대값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뭘 강조합니까?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라. 너무 쉽죠? 자,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f 곱하기 g가 x 더하기 3인데 부호가 바뀌고 2x 더하기 a가 있을 거고,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x 더하기 3 2x 더하기 a가 부호 그대로 플러스로 가야겠죠. 이걸 우리가 옆에다 좌표 평면으로 표현해 볼게요. 위 아래로 볼록인 거 기준으로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자,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두 실근이 있는 건 자명하죠. 물론 중근일 수도 있어요. a 값이 6이면 중근이겠죠. 근데 뭐 일단 중근인 건 배제하고, 중근이 아닌 경우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근이 아니고, 중근이 아니라 허근은 아니니까 인수분해가 된 순간 허근은 아니겠죠. 두 실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x축이랑 두 요점을 갖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해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여기에가 마이너스 3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왼쪽에 있고 뭐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해라? 아무나 해봐라. 아무나 해보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이라고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칩시다. 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는 지금 이 녀석의 그래프죠. 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그래프예요. 이 녀석.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랑 얘는 서로 식은 동일한데 부호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 범위를 나눠놨잖아요. 실제로 그려진 그래프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서는 아래 걸 따라가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는 여기 아래 볼록인 걸 따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a 값에 따라서 중근을 가질 때다 또 다르고, 또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근데 딱 봐도 어때요? 미분 가능하지 않죠? 마이너스 3이 오른쪽에 간다는들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이걸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모순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순간 모순인 거예요. 미분 가능한 거랑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랑. 그러니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근데 인수분해는 됐으니까 실근을 가지긴 가져야 되고, 남는 게 뭐야? 중근이라는 소리예요. 중근.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일 거고, 여기가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a가 똑같은 거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겠어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서는 밑에 거,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는 위에 거. 미분계수 1로, 미분계수 1이래. 미분계수 0으로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캐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딱 a는 6.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가지죠. 두 가지도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우리. 그죠? 마이너스 3. 절대값 아니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을 해봐라. 둘 다 그린 다음에 이어봐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7번 문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문제 8번 넘어갈게요. 자, 뭔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림이 있는데 일단 이건 그대로 두고 문제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기 들들 지어졌네. 2보다 큰 상수 K에 대하여, K가 2보다 크대요. 두 곡선, 요 녀석 이 만나는 세점 PQR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여기서 그만 읽고 PQR이 어떤 점이면 얘랑 얘가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고민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여요? 항상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해결할 때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얘가 더 쉽잖아요. 얘가 더 쉽죠. 얘는 로그 2의 x. 로그 2의 x를 그려봐. 노란색으로 그려. 로그 2의 x. 로그 2의 x가 있는데 여기서가 y축을 좀 더 길게 연장하고, 로그 2의 x를 지금 이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린 녀석이구나.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요 녀석을 가만 보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로그 2의 x랑 밑이 동일하니까 뭔가 상관관계가 보이죠? 항상 우리가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똑같아요. 밑이 동일하면 뭐다? 무조건 대칭적인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대칭이동,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다시 뭐다?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 지금 같은 경우 로그 함수죠. 뭐 지수 함수에도 동일해요. 밑이 동일하면 대칭성을 해줄 수 있느냐, 대칭성을 이용할 뭔가 건덕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한번 대칭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로그 2의 x를 대칭 이동시키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죠? 이거 어디로 대칭이겠어요? y축 대칭. y축 대칭까지 씁시다. 그 다음 이거를 또 다시 플러스 k니까 x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놓을까? 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요 그래프를 이렇게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k만큼 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옆에다 좀 그려볼까? 도움을 위해서,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죠? 얘가 오른쪽으로 k만큼 와서 얘가 된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조건이 이해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k가 2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요 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올리면 요만큼이 2니까 2보다 커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꺾이는 거예요. 요 그래프도 한번 따로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 이게 뭐가 되겠어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 올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얘를 좀 구분을 위해서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보라색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녀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직감을 해야 돼요. 뭔가 딱 봐도 대칭적이다, 거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얘기해보니까 어때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린 그래프 중에 일종이구나.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서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캐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PQR이 있는데 요 세 점의 X좌표,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요 세 점의 X좌표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세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 X3라고 하자. 이때 X3 마이너스 X1이 1:3이다. 요만큼의 간격이죠. 항상 제가 강조한 게 뭐죠? 좌표 평면에서 좌표의 차를 보면은 길이 개념 내지 간격, 거리, 간격, 뭐 길이 이런 개념이랑 차라는 개념을 연관을 시켜라라고 늘 강조를 드리죠. 얘가 1:3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서로 대칭적이란 말이에요. 대칭적. 그러면 이 만나는 점들도 전부 다 대칭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X2라는 이 축을 기준으로 두 그래프가 서로 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대칭적으로 만난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P라는 점과 R이라는 점도 서로 대칭성을 띠고 있는 좌표라는 뜻이에요. 즉 P랑 R의 Y좌표는 같아야 하겠구나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간격도 √3, 이 간격도 √3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1 더하기 x3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두 수의 차예요. 두 수의 합을 물어보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 내내 연습했던 개념 중 하나, 차를 할 때 합을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뭐냐? 곱셈 공식에서 만약에 우리가 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두 수에 대한 또 다른 정보 하나만 더 있으면 얘를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찾을 수 있냐? 대칭성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칭성을 이용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P랑 R이 서로 Y좌표가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 접어 올리기 이전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접어 올리기 이전의 그래프. 지금 가만 보면은 x가 x3일 때 x가 x3일 때의 y좌표랑 x1일 때의 y좌표를 볼 건데 우리가 식이 복잡해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놈, 요 녀석 y는 로그 2의 x 요 녀석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3일 때 y좌표는 여기에요. 그쵸? x1일 때 y좌표는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 P랑 이 지점은 서로 어때요? 접어 올린 거니까요. 대칭적인 점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금 뭐야? 이 지점과 이 지점의 y좌표는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다른 녀석이다. 즉 x1을 넣었을 때 로그 값이랑 x3을 넣었을 때 로그 값은 어떻다?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다른 녀석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뭐가 나오냐? 두수의 곱이 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가 끝났죠. 두수의 곱이 1이고 두수의 차가 2루트 3이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곱셈 공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이제 개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곱셈 공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합과 차를 이용해서 곱을 엮어내는 식 뭐가 있었죠? 제곱 빼기 제곱은 뭐가 나오겠어요? 4 x1 x3 이거가 1이란 거 알아냈고 이거가 2루트 3이란 거 알아냈으니까 이 값이 4라는 걸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뭐다?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우리가 대칭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은 번잡한 계산 없이 계산식이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만 개념이라든지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9번. 뭔가 식이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지우고 나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알려준 규칙은 뭐냐? 수열 문제에서는 요새 문제에서 뭐 점화식을 유도하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뭐 평가원에서 공언을 하기도 했고 트렌드상으로 봐도 나오진 않고 대신에 점화식을 무엇으로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점화식을 유도해가지고 뭐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점화식 자체를 어떤 하나의 게임의 룰, 규칙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식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구조적인, 특징적인, 규칙적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수열이 있는데, 수열이 있는 거예요. 수의 나열. 항상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의 나열로 생각해서 숫자들을 쭉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걸 알려주면 문제가 쉬워지니까 알려주겠죠. 인접한 두 개를 더했을 때 값이 얼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값이 얼마겠어요? 여기 3이니까, n이 3이니까 6이겠네, 그죠? 한번 써놓을까? 헷갈리니까 일단 써놓읍시다. 6, 이런 식으로 써놓읍시다. 이렇게 두 개 합하면 얼마라는 거예요? 12. 요거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러면? A1을 안 알려줬잖아요. A1을 안 알려줘서 문제인데 제가 되게 강조드리는 거 있죠. 수열 문제를 풀 때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점은 항상 알려줘요. A1을 알려주든 A2를 알려주든 뭐 A5를 알려주든 A20을 알려주든 몇 번째 항 하나를 보통 몇 번째 항이든 알려주는데 안 알려줄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냥 문제의 조건에 위배되지만 않게 아무거나 하나를 넣어라 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엄밀한 수학적인 풀이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A1에 아무거나 넣어라 이거예요. 기준이 되는.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둘의 합을 알려줬으니까 합을 1이라고 알려줬잖아요. A1을 그냥 내 맘대로 설정해. 내 맘대로. 뭘로 할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뭘로 할까? 1. 뭐 0으로 해도 되고 3으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돼요. 근데 뭐 1 할래? 난 그냥 1이니까. 첫 번째 항이니까 1 해볼게요. 두 번째 항도 1이 돼야겠구나. 친구는 이렇게 하면 4가 돼야 되죠. 그럼 1이니까 3이 돼야 되겠구나. 3. 계속 해보시면
이런 패턴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22번째 항 계산하면 몇이 나오냐?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 암산은 안 되니까 계산을 미리 해놓은 결과를 보면은 2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22번째 항은 21이에요. 그러면은 21 더하기 1은 20이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정답은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풀 수 있냐? 당연하지만 수학적인 풀이 방법은 아니고 엄밀한 풀이 방법도 아니고 만약 이 문제가 서술형이었다면 엉터리 풀이에 부분 점수는 받겠네요. 답은 맞췄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럼 왜 이게 정답이 됐냐? 수능은 정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게 정답이 되냐면 문제에서 A1 같은 어떤 값을 설정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약간 이제 수학으로 좀 비교법 같은 건데 A1의 값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값이 되든지 간에 이걸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설정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왜? 수능은 정답이 있는 문제라서 그래요. 만약 정답이 없는 문제,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 혹은 복수 정답이 가능한 문제면 이 풀이가 말이 안 되겠죠.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4조금 최대한 떼고 일단 다소 수학적이진 않지만 빠르게 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풀이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수학적인 풀이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접한 두 개의 항의 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난 얘랑 얘만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체크했냐면 수학적으로 풀고 싶을 때 요거 두 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합. 이렇게 합 계산할 수 있어요. 21도 써놔야겠네. 자, 이거 얼마예요? 1이랑 2랑 1도 모르고 2도 몰라. 근데 1이랑 2랑 더한 게 내가 4인 건 알아요. 그죠? 마찬가지 논리로 3이랑 4랑 더한 게 잘못 썼네. 2겠죠? 2, 6, 10 알아요. 최종적으로 21이랑 22랑 더한 게 뭐인 것까지 알아? 42인 것까지 알아요. 그 다음은 흰색으로 할까?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쭉쭉해서 21이랑 22랑 더한 거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렇게 더한 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 알고 이렇게 더한 거는 8이란 거 알고 이렇게 더한 거는 12란 거 알고 쭉 가서 이렇게 더한 거는 40이란 거까지 압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노란색 두 개, 1이랑 20이랑 더한 것만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쓰는 거 싹 더하고 하얀색으로 쓰는 거 싹 더해서 빼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게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풀이에 가까우고 문제의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가 될 겁니다만은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제시한 풀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수학적이지도 않고 뭔가 야매 같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푸셔도 좋고 만약에 나는 그냥 답만 구하고 싶어 빨리 풀고 넘어갈래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풀이 방식대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문제 10번 넘어갈게요. 자,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gx x-a fx가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2차 함수 1차 함수에다가 2차 여러분 뭐 생각해요? 3차 함수로 생각해야 돼요. 3차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데 절대값 씌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많이 풀어본 유형 문제잖아요. 3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 그래프 접어 올린 거, 미분 불가능한 거, 뾰족점 찾는 문제예요. 뾰족점. 근데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a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3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지 3중근인지 극대극소를 갖는지도 모르고 그럼 제가 늘 어떤 부분을 강조합니까? 만만한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그려봐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무거나 그리세요. 예?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x축의 위치는 뭐 뻔하죠? x축이랑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역시 모르죠?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이때 그럼 뭐가 되겠어요? a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fx가 근이 두 개가 있겠네요. 만약 지금 이렇게 그린다면 뭐 a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설정할게. 뭐 여기 또 두 근이 있겠지.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할까? 이때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따져야 되는 거는 요런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벌써 3개죠.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접어 올렸을 때 3차 함수의 뾰족점이 한 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3차 함수를 다시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아예 극대극소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혹은 뭐 이런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다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래프라면은 지금 x축과의 유일한 교점 여기가 a겠죠. 근데 a가 3보다 작은 실수. a가 3보다 작은 실수니까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게 아니라 미분 불가능한 점은 a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a는 3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동일한 논리로 얘도 안 됩니다. 이 유일하게 만나는 x축과 유일하게 만나는 점 a가 돼야 되는데 3은 a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표적점이 a가 아니라 3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또 안 돼요. 얘를 한번 볼까요? a 이거 반대로 썼네. 얘 같은 경우도 안 되죠. 어쨌든 만약 요런 식이면 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야? 문제에서 a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는 접하는 게 힌트구나 라는 거에서 이 x축과에 만나는 점이 여기 왜 자꾸 3이라고 쓰냐? x축과 만나는 점이 a면서 근데 여기선 접하니까 미분 가능한 점이 되고 여기서 뾰족점이 생기는데 여기가 3이구나. 이런 힌트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fx 같은 경우는 지금 x-a 3차 함수가 x-a에서 중근을 갖는 녀석이니까 x-a를 하나는 인수로 갖고 x-3 이렇게 생긴 녀석이란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 계산 결과를 쭉 표현을 해봅시다. 이 해석 결과를 이제 쓸모없는 거 다 지우고 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새로 풀어봅시다.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이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x-a a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이걸 갖는 녀석이라서 이걸 접어 올렸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라서 뾰족점 하나가 3이고 a에서는 x축과 만나지만 미분은 가능한 녀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극대값이 32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 녀석은 2차 함수고 우리가 3차 함수 어떻게 쓰겠어요? gx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x-a의 제곱이겠죠. 인수 하나가 붙어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2가 되도록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리고 3차 함수 대칭성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요즘에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3이랑 a의 2대1 내분점 1대2라고 표현해야겠네. a랑 3의 2대1 내분점 그러니까 2대1 내분점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3분의 1, 3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넣었을 때 f 알파의 값이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32가 되도록 a 값을 설정해 주라 하면 a 값 계산이 되겠죠? a 값 계산되면 우리 gx 나오니까 gx가 아니라 문제에서 fx구나. fx 나오니까 여기다가 4 탁 대입하면 계산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전형적인 절대값을 이용한 문제 풀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슬슬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인데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10번도 지워주시고 그래서 10번까지는 뭐 10번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풀어본 전형적인 문제들 중 하나니까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sin x. 그냥 sin 함수네요. 밑에 게 조금 수상한데 지금 보니까 문자가 두 개가 있네요. k가 있고 x가 있고 문자가 두 개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뭘 해석해야 되냐? 이 함수에서 변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x가 변수 역할이죠. 그럼 나머지 문자는 뭔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k가 몇이든 상수니까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요? 저 값 자체가 상수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해 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아, 얘도 사인 함수, 사인 함수구나. 일단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y는 fx랑 y는 사인 6분의 이거 아까 상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수니까 뭐가 되게? 그냥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얘랑 얘 교점 해석을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냐? 요 범위에선 sin x 이퀄 sin 6분의 파이 k 요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고 요 범위에선 이 sin 6분의 파이 k 마이너스 sin x 이퀄 sin 6분의 파이 k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뭐다? 교점 해석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는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나는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고 싶어서 방정식을 두 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이 두 방정식은 동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두 개를 써놨는데 얘는 뭐 할 것도 없잖아. sin x 이퀄 상수니까 그냥 뭐 sin 함수 그리고 상수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얘가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 보니까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동치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결국 해석해줘야 되는 거는 그냥 이거 하나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의역에 상관없이 저거 하나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풀렸죠. sin 함수를 그려봅시다. k 값에 따라서 상수값이 달라지겠죠. A1은 뭐가 되겠어요? A1일 때 sin 6분의 k 파이는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 파이니까 얼마예요? 6분의 1 파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교점 개수 두 개 되라는 거예요. 2일 때 3일 때면은 1이죠. 4일 때 5일 때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풀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다? 왜 이 범위에선 얘를 풀고 이 범위에선 얘를 푸는데 범위에 상관없이 하나의 방정식만 해석해 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얘가 상수함수기 때문에 상수함수랑 sin 함수의 교점 해석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요 값이 1이랑 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1이 되는 것만 아니면 교점이 두 개가 있을 거고 0이 되는 거 0일 땐 3개, 1일 땐 하나일 거예요. 근데 0도 안 되고 1은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1, 2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 문제도 참 안타까운데 자,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랑 수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기본적인 도형의 특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단순한 계산 문제, 단순한 계산도 아니에요. 산수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접선. 여기 색깔 좀 다르게 해야겠다. 원 밖에 한 점 P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 그었다는 거예요.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원점 O랑 두 접점
다각형이 생기는데 이때 OAB의 넓이랑 이건 흰색으로 칠할까? PAB의 넓이에 B를 너네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식이 S분의 T, ST분의 TT가 S분의 T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B, 분수는 항상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ST를 직접 구할 필요도 없고 TT를 직접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문제에서 ST랑 TT를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얘 따로 물어봤으면 따로 계산해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모양만 알면 되는 거야. 이 모양밖에 안 나오지. 다른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ST분의 TT, S분의 T 바꿔 말하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 거는 내가 ST랑 TT를 직접적으로 T에 대한 방정식은 아니겠죠. T에 대한 식으로서 유도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 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럼 비율을 알아내는데 넓이의 비율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늘상 강조해 드리는 두 번째,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곧 뭐다? 길이에 대한 이야기랑 같다. 왜? 길이를 두 번 곱하면 넓이가 되니까. 항상 우리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길이에 대한 이야기로 치환을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요 삼각형이랑 PAB랑 OAB가 있는데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그렇죠?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밑변이랑 높이를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화두가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무엇의 비를 얘기해 주면 될까? 무엇의 비를? 딱 보이잖아요. 두 삼각형이 한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를 밑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밑변으로 삼았을 때 요거. 그래서 요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쓸게요. M이라고 쓰면은 OAB의 높이는 OM이 되고, 그쵸? ABP의 높이는 MP가 되는데 이 두 삼각형의 높이의 B만 얘기할 수 있으면 바로 넓이의 B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치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이 문제에서. 그 다음, 그래서 이거 계산하려고 보니까 OM이랑 PM도 잘 계산이 안 돼요. OM이랑 PM도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세 번째. 자,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할게요. 그래서 OAM만 따로 표시할게요. OAM과 삼각형. 그 다음 삼각형 어떻게 표현되지? OAM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APM. 이 두 삼각형, 왜 이 두 삼각형을 얘기하냐면 OM이랑 MP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두 삼각형의 관계는 놀랍게도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개념인데 직각 삼각형 안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은 닮음인 삼각형이 하나, 두 개, 세 개, 전체 세 개 이렇게 세 삼각형이 나오고 세 직각 삼각형은 모두가 닮음이다라는 거를 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그냥 두 삼각형의 닮음비로 설명해 버릴 수 있어요. 두 삼각형의 닮음비로. 지금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두 삼각형의 닮음비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이랑 어떤 길이의 비율을 따지면 되겠어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길이를 따지면 된다 이거죠. A의 길이는 문제도 대놓고 줬어요. 그러니까 5A의 제곱은 2의 제곱이겠죠. PA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PA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에서 5P의 제곱과 5A의 제곱을 계산해서 표현하면 될 텐데 5P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 P의 좌표를 D, T제곱 마이너스 4라고 줬으니까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 어차피 원점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5P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A제곱은 그냥 4라고 쓰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2A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3. 인수분해까지 해놨어요. 한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우리는 5A랑 PA 둘 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한 녀석은 5AM의 빗변 5A, 한 녀석은 PAM의 빗변 PA. 두 빗변끼리 대응되는 변이니까 닮은 비는 요거 대 요거일 거고,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니까 요 값 대 요 값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비례식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 얘가 분모가 되고 S가 밑에 있으니까 얘가 분자가 되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필요한 거 다 계산을 했죠. 그래서 나머지 단순 산수고 직접 계산해 보시면 2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복잡하게 푼 친구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복잡하게 풀이를 시도하다 결국 포기한 학생들도 덜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복잡해 보여서 아예 손을 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계산 다예요. 이게 계산 다고, 여기서 좀 계산 과정을 줄인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도 그냥 단순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 과정이잖아요. 계산할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도형과 닮은 관계, 넓이의 비를 닮은 비로 해석을 해서 어떤 길이의 비를 빠르게 유추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이다라는 거. 중학교 도형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숙달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은 뭐 풀이가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 한 문제 가지고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깔끔하게 해놓을수록 풀이가 훨씬 더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서 13번 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부터 읽어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나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를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그래프가 뭐 여기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 만약에 G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G라는 함수가 극값을 안 갖는 3차 함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뭘 생각해야 돼? G'의 판별식이 극값을 갖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이건 뭐지? 이건 뭘까?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친절하게도 gx를 다항식을 풀어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그냥 3차 함수 gx가 이걸 지우는 거야. 이거 한번 지워볼까? 이걸 지우는 거야.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풀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다항식 각 3차, 2차, 1차 상수항을 쭉 풀어가지고 얘를 해석해보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gx는 뭐야? 자, ax제곱 그냥 뭐 그대로 그렇게 쓰고 있죠? g-x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ax제곱이니까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인데 이 둘을 뺀 식을 2fx라고 쓰겠다. 어떻게 나와요? 2x 세제곱 없어지고 2bx fx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구나. 그냥 요 말이랑 요 말은 서로 같은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딱 봐도 뭐가 보입니까? 판별식이 보여야죠. 미분해보면 G'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고 판별식 d가 뭐가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3b인데 이게 어째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 맞는 말. 니은 f'x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그럼 f'x를 볼까요? 3x제곱 더하기 b인데 콜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보니까 그럼 뭐야? b가 어떤 수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만약 b가 양수라면 실근 없고 b가 0이라면 x는 0이고 b가 음수라면 두실근을 갖는다. 빠르게 해석이 되겠죠. 어차피 x제곱 이퀄 실수니까 이거 뭐 빠르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b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항상 힌트는 앞에서 나온다.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이 분별식을 쓰면 모양이 이 모양이 될 거잖아요. 기억했다가 지문도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B에 대한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니은을 풀기 위해서. B의 부호가 중요하니까. B의 부호가 중요하니까. 어때요? B의 부호가 어떨 것 같아요? 제곱수보다 크다. 제곱수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다. B는 0 아니면 양수다. 0이거든, 양수거든. 두실근을 가질 수 없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f'x는 0이 똑같이 얘에 대한 얘기네. 그럼 우리 아까 해석해놓은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지?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실근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 확인했어. 실근을 가지지 않으려면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b가 0이란 뜻이구나. b가 0이란 뜻이에요. b가 0이니까 우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b가 0이면은 a 값도 나오겠죠. b가 0이면 이 식에서 0이 a 제곱이보다 커야 되니까 a도 0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fx가 어떻게 나와요? fx 디귿자 fx는 0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c예요. 그러면은 fx가 아니지 gx지. g 큰일 날 소리. g'1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g'x는 3x 제곱이 될 거니까 g'1은 3이겠네요. 1이 아니라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삼각형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항상 문제 안에 힌트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힌트를 주고 있고 그냥 힌트가 산적해 있어요. 모든 부분에 힌트가 있는 거죠. 기억에서 니은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기억 니은의 해결 결과를 통해서 디귿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이런 문제 참 쉬워져 여러분들. 쉬워도 어쩌겠습니까? 틀리든가 맞추던가 해야겠죠. 14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희한하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 n을 이렇게 그려놨죠? 어쩌고 저쩌고 말이 길어요.
직선 PNQN과 직선 L이 수직이 되도록 Q를 잡는데 X축 위에 점이니까 직선 L과 수직이 되도록 Q를 이렇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선 위에 있는 P랑 Q를 연결한 게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PNQN과 PN 플러스 1이 같고 PN 플러스 1의 좌표는 점 PNX의 좌표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랑 길이가 같게 하려면 PN 플러스 1을 여기다가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만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선이 있고 X축이 있고 PN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 이해하려면 이 미리 그려져 있는 그림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냥 옆에 있는 빈칸에다가 새로 그려보세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순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수학은 항상 순서,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얘는 결과만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순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온 이 순서의 이 풀이 과정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PN을 잡고 PN이랑 L이 수직이 되도록 선분을 그리라 이거예요. 이 선상에 어디에 있는 게 하나가 Q예요. 근데 Q는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얘밖에 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요 길이랑 PN은 요 위상의 점이죠. 길이가 같게 되도록 다음 PN 플러스 1을 찍으라는 건데 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선택해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선택해라. 얘를 가져가라. 이렇게 찍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QN 플러스 1 찍고 또 얘랑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나아가겠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개념으로다가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그렇게 해서 그려봤대요. 지는 그려봤대. 지는 다 그런 거 지금 답만 알려주는 거지. 우리는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P1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죠. 시작점이 뭐라고?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 그러면 접점이라고 하니까 원점이랑 했을 때 당연히 직각이고 첫 번째가 나오는 거죠. P1이면 Q1이 어디가 되겠어요? 원점이 Q1이 되는 거죠. 원점이 Q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 찍고 여기가 P2고 또 요거랑 길이 같게 해서 P3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OQNPN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요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오른쪽에 거 읽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 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저 삼각형의 넓이.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몇 번이었지? 아무튼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넓이 이야기하면 길이 곱하기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높이 그냥 온몸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아, PN의 Y좌표 구하고 QN의 X좌표 구해서 곱해라 물어보는 겁니다. 혹은 뭐 그냥 길이로 이야기해도 되고 이걸 묻는 문제예요. 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QN을 지나고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이 선분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을 RN이라고 하고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졌죠? 네. 그래서 R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사각형이죠. 왜? 직각이고 길이 같고 같으니까 당연해요. 네. 이때 직선 L의 길이가 2분의 1이므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얘가 얘기하고 있는 길이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R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이면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PN 플러스 1을 이야기하면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랑 얘 비율 관계를 물어보네. 비율 관계를 물어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가까이 있는 애를 볼게요. 얘랑 비교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얘랑 비교하는 게 쉽잖아요. 왜? 문제 알려줬어.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 대 요게 2대 1이라는 뜻이겠죠? 왜?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뜻은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요거 대 요게 2분의 1이고 요거 대 요게 2라는 뜻인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비가 2대 1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1이면 2대 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가 붙어 있는 게 PM 플러스 1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의 2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가에 똑같이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 PM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읽을 수 있어. 이 RM 플러스 대신 PM 플러스 1이 들어갔네? 요거 아니라 요건 물어본 거. 아,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는 소리구나. 얘가 1대 2대 1이니까 얘도 2대 1일 거니까 얘를 1로 잡으면 얘가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이때 P1, Q1 요 녀석의 초항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나에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돼야겠어? 아, 이게 R이고 초항이 그냥 초항 A1으로 씁시다. 초항 A1은 뭐가 되냐면 이제 P1, Q1을 초항으로 쓴 거였죠. 이게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 1, 공비 2분의 3인데 n-1승. 이게 나에 들어갈 식이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당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뭐야 이거 그냥 우리가 아까 구한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구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구한 건 뭐지? PNQN 얘를 구했죠? 근데 PNQN이랑 같은 게 뭐야? PNQN이랑 같은 게 이게 PNQN이야. 이거랑 같은 게 또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 의하면 PNQN이랑 같은 건 여기서 물어보는 건 PM 플러스 1이잖아. 요 녀석의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1부터 n-1까지 1-r분의 3분의 2가 아니지 1-r분의 초항 1 곱하기 1-2분의 3의 항의 개수 n-1 이걸 풀어라는 게 다입니다. 그럼 뭐야? 나다가 다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얘를 대충 읽고 얘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세요. 얘를 읽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뭔가 분명히 그림을 주고 분명히 조건을 준단 말이야.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뭐 가나다를 뭐 때려 맞출 수 있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이에 상당히 난해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풀릴 거다라는 걸 강조를 꼭 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15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15번이 참 말이 많았던 문제인데 말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뭐 어디 학원에 어떤 선생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누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제자로 문제가 나오자마자 풀어보셨나 본데 그래서 제가 혼자 풀어볼 때는 문제의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해설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의 오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문제에 대한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풀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 오류는 약간 말장난 같은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답이 이제 5번이라고 했는데 5번이 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필요한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그걸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거를 문제 오류가 없도록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걸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문제 오류가 없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서부터 고칠게요. 개수가 1이고 하나가 더 필요해. 조건이 1일 때가 아니라 1이고 그때 이걸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모든 실수에서 C의 값이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할 때 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문제의 답이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C의 개수가 1개일 때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C의 개수가 1개면서 연속이 되도록 그 C 값을 설정해줘라 이 말인데, 뭐 이 문제를 못 풀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니까 일단 이건 지금 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니까 풀이를 해볼게요. 아무튼 뭐 문제 자체가 막 엄청 노답인 문제까지는 아니었고, 사소한 문제 제작진이 사소하게 빠뜨린 표현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 라는 것 정도로 뭐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예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다이고, 그래서 뭐 완전히 심각하게 무슨 문제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수학은 수학이고 오류는 오류니까 잘못된 건 맞죠. 네. F'0은 0이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돼요, 그죠?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돼요, 그죠? 네. 이런 3참수가 있다. 이때 그러니까 중근을 얘기하는 거죠. 중근을 가는 녀석이다. 이때 gx를 어떻게 하겠냐면은 여기서 중근, 0에서 중근을 하는 gx를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0에서의 값이 0이 되도록 부정적분의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위아래로 어떻게 내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일단 이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부정적분 중 하나예요. 부정적분 중 하나인데 뭐다? 도함수가 fx가 되도록 부정적분을 하나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서 그리지 않았는데 fx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애가 3개잖아요. 3개를 다 그려볼 거예요. fx의 후보가 될 수 있는 3개. 첫 번째 요거일 때, 두 번째 요거일 때,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 3중분일 때 fx의 후보가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녀석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데 뭐 어떻게?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4차 함수.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 함수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차 함수를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수하다가 3중분은 아니죠. 감수하다가 이렇게 그 값을 여기서 하나를 갖는 이런 4차 함수 하나가 있는 건데, 여기서 0의 값이 0이 되도록, 그래서 3중근인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밑에다 그릴까? 너무 크게 그렸네.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값을 먼저 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때는 여기가 맞아, y좌표가 0일 거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x축 0일 때 0이 되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가? fx가. 근데 세 가지나 생각하기 복잡하잖아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볼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일단 제쳐봅시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요거 하나만. 만약에 이거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개 한 번에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죠. 만약에 한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요 그래프를 가진 녀석이라면 gx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린 거는 gx가 아니죠. 뭐야? 난 얘만 그린 거예요. 얘만 그린 거고 얘를 그린 건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평행이동을 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을 올렸다 내렸다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일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올리라고 하네. 올릴게요. 5칸이면은 뭐 얼만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립시다. 0에서가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이 되도록 그려주고, 뭐 그 값을 갖도록 뭐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고, 또 색깔을 바꿔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내려서 그려야겠죠. 내려서 뭐 조금 내려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저거 올리라고. 그러면은
어려운데 약간 요런 식으로 잘 그려야겠다. 요런 식으로 그리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는 건 뭐냐면은 이건 지우고 우리가 실제로 볼 건 뭐냐 빨간색이랑 노란색만 보면 돼. C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C가 안 주어져 있잖아. 그죠? C를 아무 데나 놔볼게. C를 뭐 어디로 잡지? 이거 대충 이쯤으로 잡읍시다. 여기를 C라고 하면은 이번엔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자, C보다 왼쪽에선 위에 걸 타고 가다가 노란색을 타고 가다가 C보다 왼쪽에선 노란색을 타고 가다가 C를 만났을 때 빨간색으로 갈아타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보라색만 보면 돼요. 이게 GX의 그래프야. 그쵸?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먼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야? 이 C는 변수예요. 어디든지 설정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연속이 아니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C를 설정해줘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크로스하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C가 여기거나 여기였으면은 노란색을 타다 빨간색을 타든 노란색을 여기까지 타다가 빨간색을 타든 뭐 미분 가능성 같은 건 뭐 어차피 문제에서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딴 건 둘째치고 어쨌든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 보니까 연속은 연속이 되는데 C가 두 개가 되죠. 문제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프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또 한번 그려봤어. 그래서 다시 그려봤어. 이건 안 되는데 다시 그려봤어. 원래 함수부터 그려보고 이게 원래 함수라기보다 이게 이 녀석이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할 건데 그럼 내가 좀 뭔가 잘못 그렸나? 한 개가 돼야 되는데 방금 두 개였잖아. 한 개가 되고 다시 해볼게. 얘를 좀 많이 올려보자. 5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5라는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좀 많이 올려볼게요. 한 요 정도로 해볼까? 그림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보조 한번 그려주고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치고 얘를 내려줄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접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좀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릴게. 안 만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만나게 그린 거야. 안 만난다고 쳐.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원래 함수인 하얀색 그래프의 요 극대값, 극소값이구나. 극소값의 이 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걸 접어 올려도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만나면은 보라색에서 어느 순간에서는 C라고 하는 어느 값에서는 보라색을 타다가 빨간색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닌가? 빨간색이 먼저였나? 빨간색이 먼저구나. 아무튼 빨간색을 타다가 보라색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C를 어디로 잡는다 한들 연속이 되도록 하는 C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없다 이거예요. C를 어디로 잡든 얘랑 얘가 만나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야? C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뭐냐? C가 한 개가 되도록 하려면은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점에서.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위로 어떻게 적당히 올려준 거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걸 접어 올린 건데 기가 막히게도 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 C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빨간색을 타고 가다가 보라색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연속이 되도록 하는 C를 단 한 개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의도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뭐야?
접어 올린 요 값이 정확하게 여기에 일치하게 되면 한 번은 밑으로 올리고 접어 올리고 한 번은 위로 올린 건데 정확히 여기에 일치하게 되도록 C를 너네가 설정해 주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일단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C를 다 세워놨잖아요. 요거는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 하얀색이잖아요. 이게 X에서 3중근 같고 한근 알파니까 그냥 식을 굉장히 단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고차 항의계수 1이라고 알려줬잖아요. 3차가 4니까 부정적분 구하면 1이겠죠. 그냥 이거예요. 알파 값만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파 값만. 알파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때 값이 달라지는데 그때 값이 얼마일 때 이걸 접어 올렸을 때 이게 같아지냐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때 값을 K라고 대충 세워봤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은 얼마가 되겠어? 빨간색의 그때 값은 그때가 자꾸 그때라고 하네. 극소. 빨간색에서 극소는 뭐야? K를 5칸 위로 올린 거니까 K 플러스 올릴 거고, 그죠? 보라색에서 극소 값은 K를 밑으로 3분의 13만큼 내린 거니까 K만 3분의 13인데 이걸 접어 올린 게 같아야 되잖아요. 접어 올린 게. 그래서 K 플러스 5랑 접어 올리는 게 접어 올린 거면 부호만 바꾸면 되죠? 이게 각도로 가는 K 값을 찾았어요. 각도로 가는 K 값. 그래서 그때 값을 계산하니까 몇이 나오냐?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3분의 1이라는 값. 그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도록 알파를 설정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찾아주고자 하는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3분의 1이 되도록 얘가 언제 그때를 갔는지 알아야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자면은 자 4차 함수를 그릴게요. 자 4차 함수인데 미분계수가 0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4차 함수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지점 여기 변곡점이겠죠. 변곡점에서 접선 그리고 요 지점 이 세 지점의 X좌표의 길이의 미는 3대1이 성립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고 뭐 많이 쓰이기도 하고 단순한 거라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도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여길 0, 여긴 알파라고 설정했으니까 여기가 4분의 3 알파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X에다가 4분의 3 알파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도록 알파 값을 설정해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야 그냥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겠죠? 계산하면 뭐가 나와?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프 이건 그래프 하나만 그렸죠.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0보다 알파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알파가 플러스인 경우를 산정했겠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알파가 플러스 3분의 4일 때 하나를 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래프 아까 몇 개 보여드렸죠? 하나, 두 개, 세 개 보여드렸죠. 세 개 보여드렸는데 두 개는 서로 대칭적인 모양이었잖아요. 나머지 한 케이스는 뭐야? 마이너스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3중분 얘기한 거였죠. 3차 함수가 3중분이었어요. 4차 함수 같은 건 당연히 어쩌겠어요. 0일 때 0으로 해버리면 4차 함수는 4중분 갖도록 하는 얘 4제곱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여기다 그려야겠다. 나머지 한 케이스 3차 함수가 3중분 갖는 때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때 올리고 내려서 접어 올린 이게 같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어차피 그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0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도록 함수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함수, 요 함수가 0에서 함수 0을 갖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중근의 경우 4차 함수가 4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차피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럼 남는 거는 아까 그 두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식이 두 개가 어떻게 나와요? 이 녀석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첫 번째
x세제곱 x 플러스 3분의 4거나 혹은 x세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예요. 이때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g가 1일 때 1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값을 계산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이 문제의 오류는 뭐였을까? 문제의 오류가 뭐였을까? 여기서 C를 안 알려준 거예요. C의 개수가 1일 때 C의 개수가 1개가 되려면 알파가 이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작 C를 설정 안 해줬고 그 말은 뭐냐? C의 값에 따라서 C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지. 연속이 되려고 하는 C의 개수가 하나가 되려고 했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눈을 씻고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개수가 하나라고 했지 GX가 연속이다라는 말 안 했잖아요. 이 문제가 정답이 되려면 GX가 연속이 돼야 돼요. GX가 연속. 그래서 GX가 연속이라면 C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값이 2개가 나와요. 근데 GX가 연속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라고는 말 안 했지. 연속이 된다라는 장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경우 C가 달라지는 경우도 고려해야 되고 총 값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3분의 20이라는 정답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를 계산해보면 5번이라는 정답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고 뭐 문제 오류는 문제 오류지만 우리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뭐 얻어갈 것이나 연습할 게 없는 그렇게 막 처참하게 심각한 오류는 아니다. 물론 수능 문제고 학력평가 문제인 만큼 사소한 오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겠으나 연습을 하는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 오류가 있든 없든 연습할 여지 충분히 있는 좋은 문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일단 객관식 문제, 공통영역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했습니다.